단 0.2초였습니다. 그 0.2초가 대한민국 쇼트트랙의 첫 메달을 멈춰 세웠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 관중석에서는 이탈리아 국가가 울려 퍼지고 환호성이 빙상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 벤치는 고요했습니다. 혼성 2000m 계주 준결승. 총 18바퀴 남녀 선수 4명이 500m씩 번갈아 달리는 이 경기에서 한국은 메달권 안에 있었습니다. 선두권을 유지하던 이번 주자 22살 김길리. 그녀가 코너를 빠져나오며 속도를 끌어올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앞에서 달리던 미국 선수 커린 스토더드가 중심을 잃고 쓰러집니다. 캐나다 선수는 아웃코스로 재빠르게 피해갑니다. 하지만 3위로 달리던 김길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펜스 쪽으로 최대한 피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쿵! 빙판 위로 두 선수가 함께 나동그라집니다. 김길리의 헬멧이 펜스에 부딪히고 그녀의 스케이트 날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다음 주자 최민정이 재빨리 터치를 받아 경기를 이어갔지만 벌어진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3위. 결승 진출 실패. 코칭 스태프가 $100를 들고 심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국제빙상경기연맹 규정상 소청을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레이싱 액시던트. 고의성 없음. 그렇게 한국의 첫 메달 도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혼성 2000m 계주. 2022 베이징 올림픽부터 정식 종목이 된 이 경기는 쇼트트랙의 모든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남녀 선수 4명이 한 팀을 이루고 각자 500m씩 총 18바퀴를 돕니다.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1번 주자가 초반 자리를 잡고 2번 주자가 속도를 올리고 3번 주자가 순위를 유지하고 4번 주자가 최종 스퍼트를 올립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팀워크 경기입니다. 한국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 주자 최민정. 2018 평창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대표 주자입니다. 28세. 올림픽 3번째 출전. 스타트 능력이 뛰어나고 몸싸움에 강합니다. 초반 자리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2번 주자 김길리. 2004년생 22세. 생애 첫 올림픽입니다. 2023에서 24 시즌 월드컵 종합 우승자.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크리스탈 글로브를 들어올린 신예입니다. 강점은 후반 가속 능력과 경기 운영 능력. 체력이 떨어지는 중반부에서 오히려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독특한 스타일입니다. 3번 주자 황대현. 27세 강원도청. 2022 베이징 올림픽 남자 1500m 금메달리스트. 안정성과 경험이 무기입니다. 4번 주자 임종원. 23세 고양시청. 폭발적인 스퍼트 능력을 가진 마무리 주자입니다. 준결승 2조. 한국, 캐나다, 벨기에, 미국 이렇게 4개 팀이 경쟁했습니다. 상위 2팀이 결승에 진출합니다. 출발. 최민정이 안정적으로 3위 자리를 잡습니다. 초반은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무리하게 나가다가 넘어지면 팀 전체가 무너집니다. 최민정은 노련하게 위치를 유지했습니다. 500m. 터치. 김길리가 받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의 전략이 작동합니다. 김길리의 장기는 중반 가속입니다. 다른 선수들이 체력을 아끼는 구간에서 그녀는 오히려 속도를 올립니다. 3위에서 2위로. 선두와의 격차를 좁힙니다. 12바퀴. 김길리가 코너를 돌아 나옵니다. 인코스를 파고들며 선두 미국을 추월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달리던 미국의 커린 스토더드가 균형을 잃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빙질 문제일 수도 스케이트 날의 문제일 수도 혹은 급격한 방향 전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쇼트트랙에서 넘어지는 건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넘어진 선수가 어디로 밀려나가느냐입니다. 스토더드는 바깥쪽 펜스 방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김길리가 있었습니다. 충돌. 김길리가 펜스에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뒤에서 대기하던 최민정이 재빨리 손을 뻗어 터치를 받고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캐나다와 벨기에가 앞서 나갔습니다. 최종 결과 3위. 한국은 결승 비조로 밀려났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한국 코칭 스태프가 심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 든 건 $100 지폐 한 장. 국제빙상경기연맹 ISU의 규정은 명확합니다. 판정의 이의를 제기하려면 현금 $100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이 받아들여지면 돌려받고 기각되면 몰수됩니다. 무분별한 항의를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한국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미국 선수가 먼저 넘어지면서 김길리의 진로를 막았다. 이는 명백한 진로 방해다. 하지만 심판진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레이싱 액시던트. 고의성이 없다. 쇼트트랙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ISU 규정집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상대 선수를 미는 경우, 다리를 거는 경우, 고의적으로 부딪히는 경우는 반칙이다.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스토더드는 의도적으로 넘어진 게 아닙니다. 그녀 역시 균형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김길리가 함께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길리는 구제받을 수 없을까요? ISU에는 자동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선수로부터 방해를 받았고 그 선수가 페널티나 옐로카드 또는 레드카드를 받은 경우 그 순간 1위 또는 2위에 있었던 선수는 다음 라운드로 진출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스토더드에게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김길리는 당시 3위였습니다. 그렇다면 재량 구제는요? ISU는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다음 라운드 진출이 막혔다고 판단될 경우 심판 재량으로 구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진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쇼트트랙은 접촉이 빈번한 종목이다. 선수는 앞 선수가 넘어질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경기해야 한다. 김길리가 더 바깥쪽으로 피했어야 했다. 과연 그럴까요? 영상을 다시 보면 김길리는 이미 펜스 바로 앞까지 피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스토더드가 예상보다 훨씬 바깥쪽까지 미끄러진 것입니다. 미국 쇼트트랙 전설 아폴로 안토노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토더드는 너무 서둘러 밀어붙였다. 올림픽의 압박감이 실수를 만들었다. 하지만 판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에서는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이게 레이싱이다 아니다 명백한 방해다. 쇼트트랙은 원래 이런 종목이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커린 스토더드의 SNS에는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댓글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다음 날 스토더드는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 역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지만 몸 상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쇼트트랙의 숙명입니다. 이번 중 1번은 충돌이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11.12m의 짧은 트랙에서 여러 선수가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립니다. 한 번의 실수가 여러 선수의 운명을 바꿉니다. 공정한가요? 그건 각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것이 쇼트트랙이라는 것입니다. 빙판에서 일어난 김길리의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팔 안 부러졌어요. 오른쪽 팔꿈치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뼈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충돌 직후 그녀는 펜스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순간적으로 팔이 부러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에서 김길리는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려 팔 상태를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약 먹었더니 괜찮다고 웃었습니다. 그녀의 인터뷰는 담담했습니다. 쇼트트랙은 변수가 많은 종목이에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장면이고 선수 생활하면서 여러 번 겪어봤어요. 상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판정에 대한 불만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 직후에는 많이 속상했어요. 라커룸에서 울었죠. 하지만 언니 오빠들이 내 탓이 아니다라고 위로해줘서 힘이 됐어요. 김길리 2004년 7월 1일생 서울 출신 초등학교 1학년 때 피겨스케이팅을 배우러 갔다가 잘못 들어간 쇼트트랙 수업에서 이 종목을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번 그만뒀습니다. 공부학원이 싫어서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부상과 슬럼프로 또 한번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실컷 놀았는데 삶이 허전했어요. 주니어 시절 그녀는 이미 압도적이었습니다. 동나이대 한국 선수 중 가장 뛰어난 실력. 국내 주니어 대회에서는 모든 종목의 우승 후보였습니다. 시니어 무대에서는 더 빛났습니다. 2022에서 23 시즌 종합 랭킹 4위, 2023에서 24 시즌 종합 랭킹 1위.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크리스탈 글로브를 들어 올렸습니다. 월드컵 종합 우승, 세계선수권 금메달. 시니어 데뷔 2년 만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그녀의 강점은 명확합니다. 첫째, 후반 스피드.
대부분의 선수가 후반부에 체력이 떨어지지만 김길리는 오히려 속도를 올립니다. 뛰어난 체력을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둘째, 인코스에서 아웃코스 자유자재 넘나들기. 상황에 따라 최적의 라인을 선택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셋째, 최소 힘으로 최대 효과. 적절한 타이밍에 추월하거나 기회를 노리는 전술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혼성 계주는 달랐습니다. 개인전과 달리 단 1번의 접촉이 모든 걸 바꿉니다. 4명의 호흡이 맞아야 하고 운도 따라줘야 합니다. 이번 올림픽은 김길리에게 특별합니다. 생애 첫 올림픽입니다. 2022 베이징 때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위를 기록해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경기를 챙겨보며 응원했다고 합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밀라노에 왔습니다. 첫 경기에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존경하는 선수는 배구의 김연경, 쇼트트랙에서의 우상은 최민정이라고 합니다. 최민정은 김길리를 시원시원하고 패기 넘치는 성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패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패기. 올림픽은 이제 시작입니다. 혼성 계주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김길리의 올림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라노 일정상 한국 쇼트트랙에는 아직 8개의 메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김길리가 출전하는 종목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자 500m. 2월 10일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김길리는 2조에서 43초 300일을 기록하며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에 이어 2위로 준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2월 13일 새벽 4시 15분 준준결승부터 준결승, 결승까지 모두 치러집니다. 하루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500m는 쇼트트랙의 가장 짧은 종목입니다. 총 4.5바퀴. 초반부터 전력 질주하는 스프린트 경기입니다. 스타트가 생명입니다. 첫 코너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끝입니다. 김길리의 강점은 후반 스피드입니다. 하지만 500m는 후반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입니다. 그렇다면 불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월드투어 3차 대회에서 김길리는 500m 동메달을 땄습니다. 같은 대회 혼성 계주에서도 1번 주자로 나서 금메달을 이끌었습니다. 500m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캐나다의 킴 부탱, 미국의 크리스틴 산토스 그리즈월드, 네덜란드의 셀마 파우츠마. 특히 산토스 그리즈월드는 2024에서 25 ISU 월드투어 여자부 종합 우승자입니다. 김길리의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하지만 최민정이 있습니다.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간판. 500m의 강자. 그녀가 금메달 1순위 후보입니다. 김길리는 최민정과 함께 시상대에 오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 1000m. 2월 15일 예선, 2월 17일 결승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000m는 9바퀴를 도는 중거리 종목입니다. 500m처럼 무조건 전력 질주할 수도 없고 1500m처럼 여유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적절한 배분이 필요합니다. 김길리의 장점이 가장 잘 발휘되는 종목입니다. 초반 자리 싸움을 안정적으로 마치고 중반부터 속도를 올리고 후반에 폭발력을 발휘합니다. 월드투어에서도 1000m는 김길리의 주요 메달 종목이었습니다. 충분히 메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여자 1500m. 2월 19일 준결승, 2월 20일 결승. 1500m는 13.5바퀴를 도는 장거리 종목입니다. 쇼트트랙에서 가장 전략적인 경기입니다. 언제 스퍼트를 올릴지 언제 체력을 아낄지가 승부를 갑니다. 김길리는 월드투어 34차 대회에서 1500m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최민정도 2차 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의 주요 메달 종목입니다.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난 김길리에게 가장 유리한 종목일 수 있습니다. 후반 체력과 전술적 판단 2가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여자 3000m 계주. 2월 13일 준결승, 2월 18일 결승.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전통적 강세 종목입니다. 팀워크 완성도가 높고 오랜 훈련으로 다져진 호흡이 있습니다. 금메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노도희. 4명의 선수가 27바퀴를 돌며 교대합니다. 개인 실력도 중요하지만 터치의 정확성과 팀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혼성 계주에서의 아쉬움을 여자 계주에서 풀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종합 전망. 김길리에게는 아직 4개의 메달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혼성 계주의 아쉬움이 오히려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쇼트트랙은 한 번의 넘어짐이 다음 경기의 폭발력으로 바뀌는 종목입니다. 2018 평창 올림픽 때 최민정이 그랬습니다. 500m에서 실격당했지만 15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김길리도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더 강하게 돌아올 것입니다.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으로 돌아온 김길리. 그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생애 첫 올림픽.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첫 경기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최민정과 황대현 그리고 다른 선배들이 다가왔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쇼트트랙이 원래 그래. 다음 경기에 집중하자. 김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훈련장. 김길리는 평소보다 더 일찍 나왔습니다. 팔꿈치에 테이핑을 하고 스케이트를 신고 다시 빙판 위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김길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팔 안 부러졌어요. 앞으로 남은 경기에 아무 지장 없어요. 그 표정은 패배한 선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레이스를 준비하는 선수의 얼굴이었습니다. 빙판에서 일어나 다시 라인을 정리하는 김길리. 코너를 돌며 스피드를 올리는 김길리.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김길리. 올림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월 13일 새벽 여자 500m. 김길리는 다시 출발선에 설 것입니다. 이번에는 혼자입니다. 팀이 아닌 개인의 싸움입니다. 앞에서 누가 넘어지든 뒤에서 누가 밀어붙이든 오직 자신의 스케이트 날만 믿고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1000m, 1500m 여자 계주. 아직 4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쇼트트랙의 역사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한 경기에서 넘어진 선수가 다음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는 이야기. 슬럼프를 딛고 일어선 선수가 올림픽 챔피언이 되는 이야기. 김길리도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22살. 생애 첫 올림픽. 크리스탈 글로브를 들어올린 신예. 후반 스피드와 경기 운영 능력으로 무장한 차세대 에이스. 오늘은 메달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한국 쇼트트랙은 여전히 금메달 후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아마 결승전보다 더 큰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쇼트트랙은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까지가 쇼트트랙이기 때문입니다. 김길리가 빙판에서 일어서는 그 순간. 헬멧을 고쳐 쓰고 스케이트 날을 확인하고 다음 주자에게 터치를 넘기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올림픽의 진짜 의미입니다. 승리가 아니라 도전. 메달이 아니라 과정. 결과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 2026년 2월 10일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한국 쇼트트랙은 메달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이유를, 다음 경기를 준비할 동력을, 그리고 끝까지 달릴 용기를. 올림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길리의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다음 경기 2월 13일 목 새벽 4시 15분 여자 500m 준준 결승.